아직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올라가려고 시작하는 거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만 업황은 지금 올라가려고 조금 시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좋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2025년 내년이잖아요. 내년은 2024년보다 낫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026년 그것도 나을 것 같다. 2024년을 비교하면 2025년, 2026년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업황이.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오늘의 특강을 맡은 안기현입니다. 좋게 봅니다. 예, 작년에 안 좋았던 것은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업황이 안 좋으면 가장 영향을 받는 반도체 중에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그나마 등락이 조금 덜한데요. 메모리는 등락이 심합니다.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의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는 좋게 된다고 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GPU고요. 엔비디아 GPU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성능 D램이 달려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 GPU 옆에. 그 엔비디아 GPU 옆에 달려 있는 고성능 D램이 SK 하이닉스가 만든 HBM이라는 D램입니다. 그러니까 D램 중에 가장 고성능의 D램이죠. 이게 달려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인공지능 반도체를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HBM은 SK 하이닉스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하고 마이크론도 합니다.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제일 빨리 했다. 그래서 빨리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반도체 추세, 영향에 가장 혜택을 많이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작년 4분기부터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기업이니까 두 회사 다 좋다고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인의 메가 클러스터인데요. 주요한 이 클러스터가 SK 하이닉스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합쳐서 이제 622조인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2047년까지 공장을 짓는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의 부지에는 부지가 지금 이 부지를 조성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빨리 이제 매입을 해서 조성해서 시작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SK 하이닉스의 부지 또 삼성전자의 부지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관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같이 입주를 합니다. 같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47년까지잖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은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을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만 미국, 일본 공장을 짓고 있어요. 또 한국도 이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그러한 투자 경쟁에서 우리가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반도체는 생산성입니다. 누가 잘 싸게 만드느냐인데 그 용인 메가 클러스터가 잘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지금같이 제조 부분에서 강한 위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제조 기술로 봐서는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세계 최강이 되려면 만드는 장비들이 좋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이 만듭니다. 근데 ASML이 만드는 이 장비가 숫자가 제한돼 있어요. 그걸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받으려면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가서 우리 관계 지금 관계보다 더 좋게 합시다 해서 동맹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ASML 장비를 받는 게 전보다 더 좋고 경쟁력보다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한국에 연구소를 만든대요. 그럼 우리도 좋죠.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ASML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관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ASML이 갖고 있는 장비는 반도체 제조 기술 중에 빛을 사용해서 이 웨이퍼 위에다가 형상을 그립니다. 그걸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형상을 그리는데요. 그게 작게 해야 돼. 계속 작게, 더 작게, 더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빛을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빛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광학 기술, 물리학 기술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있어서 사례이기도 하죠. 중국은 우리 후발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쫓아오는 입장에서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가면 후발은 쉽게 기술을 올릴 수 있잖아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격이 줄어들거나 또는 추월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이 쫓아오는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술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좀 애국심을 갖고 기술자들도 중국으로 가서 취업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로 된 거나 그림으로 된 문서를 들고 가는 경우가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넘어가는 거.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조 기술이죠. 정해놨습니다.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또 산업 기술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문서죠. 문서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아직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올라가려고 시작하는 거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만 업황은 지금 올라가려고 조금 시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계속 오를 것 같아 하니까 이제 주가는 오른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낫다. 나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조금 오를 것이다, 많이 오를 것이다. 이건 갈립니다. 근데 2025년, 내년이잖아요. 내년은 2024년보다 낫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026년? 그것도 나을 것 같다. 2027년 이후는 모르겠다. 2024년을 비교하면 2025년, 2026년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업황이.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일단 미국이 규제하는 것은 첨단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는 14나노 이하는 첨단이고 첨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메모리 반도체는 18나노, D램은 그리고 낸드는 128단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첨단 반. 근데 이게 이제 장비를 안 주면 이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첨단 반도체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다. 대신에 첨단 반도체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은
지금 중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하면 하겠죠. 근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첨단이 아닌 반도체는 많이 투자를 해요. 그 이제 반도체에서 하는 용어를 레가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여기는 생산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 많은 공장들이 설립될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제 중국은 레가시 반도체는 활성화될 것 같아. 또는 이제 첨단 반도체 분야의 소부장은 계속 개발할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이제 개발이 다 되면 첨단 반도체도 할 것 같다. 이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